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인데요. 계좌마다, 상품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걸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괜히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계좌별로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투자 계좌마다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는요, 계좌마다 부여되는 조건이나 혜택이 다르고요, 여기에 적용되는 세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최근에 ISA 계좌를 해지하면서 자산을 각각 다른 계좌로 이전하다 보니까 ISA를 해지하려면 보유 중인 상품을 모두 매도해서 현금화해야 했습니다. 이 현금을 연금저축펀드와 CMA 계좌로 각각 나눠 넣고 같은 상품을 다시 매수하려다 보니까요, ISA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던 상품을 다른 계좌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좌 선택을 잘못했구나 싶어서 다시 바꾸긴 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적절한 계좌에 들어있는 건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주식이나 ETF는 상품 종류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각각 다른데요. 일반 주식은 국내와 해외로 나누고요. ETF도 국내와 해외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ETF는 각각 주식형, 채권형, 금리형 ETF로 나눌게요. 일반 주식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개별 주식이고요. 국내 주식형 ETF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포함된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고요. 해외 주식형 ETF는 S&P 500이나 나스닥과 같은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ETF예요. 국내 금리형 ETF는 국내의 CD 금리나 예금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이고요. 해외 금리형 ETF는 해외 금리나 해외 국채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국내 해외 채권형 ETF도 각각 국가의 채권에 투자하는 ETF가 되는 거죠. 이 구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가 양도차익, 둘째가 배당소득, 셋째가 옵션 수익이죠. 양도차익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내는 소득이고요.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ETF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이고요. 옵션 수익은 대부분 커버드 콜 같은 옵션에서 나온 수익을 말합니다. 이들이 세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략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종류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크게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일단 해외는 모든 종류의 수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내는 주식과 ETF는 배당 소득에만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요. 양도차익이나 옵션 수익은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금리형 ETF나 채권형 ETF는 배당금이 가격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거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게 배당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 소득으로 간주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옵션 수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커버드 콜일 텐데요. 커버드 콜을 하시는 분은 옵션 수익과 배당 수익을 한꺼번에 분배금으로 받지만 그 안에는 옵션 수익과 배당이 섞여 있고요. 과세를 할 때는 배당에만 과세를 하고 옵션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은 전부 비과세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상품은 모든 수익에 대해서 15.4% 과세, 그리고 국내 상품은 형태에 따라서 과세 대상과 비과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과세 대상에만 투자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 상품에 투자해야 되고요. 이런데 투자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절세 계좌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절세 계좌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절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절세 계좌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일부 상품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절세 계좌는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가 대표적인데요. 먼저 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은 같은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금저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들 계좌는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 3.3%에서 5.5%까지 저율로 과세합니다. 그 대신 일반 주식이나 해외 직투는 불가능하고요. ETF에만 투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모든 상품에 대해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도 과세로 바뀐다는 얘기가 돼요. 거기다 저율과세라는 건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출금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로 16.5%를 과세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죠. 원래 과세 대상이었다면 15.4%나 16.5%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방할지 몰라도 비과세 대상에 투자했는데 이걸 16.5%의 과세를 해야 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원래 비과세인 상품, 국내 주식형 ETF의 양도 차익이나 기타 국내형 ETF에서 옵션 수익은 비록 저율로 과세한다고 해도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되니까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걸 절세 계좌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세율 차이를 알아볼게요. 제가 투자한 상품 중에는 라이스 200 위클리 커버드 콜 ETF가 있는데요. 이건 국내형 ETF입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을 통해서 월배당으로 옵션 수익을 얻는 상품이죠. 상장된 후 6개월 동안 624원의 분배금을 받았는데요. 이 중 배당금이 79원이고 나머지 545원은 커버드 콜 옵션 판매 수익이에요. 그럼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일반 계좌로 투자하게 되면 배당금 79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니까 12원이 발생하는데요. 연금저축에서는 3.3%에서 5.5%니까 2.6원에서 4.4원 사이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절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커버드콜 상품은 옵션 판매 수익이 배당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는 옵션 수익이 세금이 없는데 연금저축에서는 20원에서 34원 사이에 세금이 발생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연금저축에 넣는 게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코덱스 200 ETF의 경우를 알아볼게요. 역시 국내형이고 이 상품은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모두 발생할 텐데요. 양도차익 10,000원과 배당소득 1,000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반 계좌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오직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15.4%의 세율로 154원의 세금이 발생하죠.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모두에게 5.5%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양도차익에서 550원의 세금을 내고 배당소득에서는 55원의 세금을 내죠. 결과적으로 일반 계좌에서는 총 세금이 154원이 나오는데 연금저축계좌는 605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배당소득 세금은 줄일 수 있지만 양도차익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내 ETF의 대부분이 배당소득보다는 양도차익 소득이 중심이고요. 그렇다는 건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불리하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내가 배당을 재투자하는 TR 상품에 투자한다면 더더욱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예외적으로 양도 차익 없이 오직 배당 소득만 받겠다라는 상품이 있다면 그런 건 연금저축에서 투자해도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 그런 상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이나 ETF는 연금저축보다는 ISA 계좌를 이용해서 절세 혜택을 받는 게 더 좋은데요. ISA는 일반형 기준으로 수익이 200만원 발생할 때까지 세금을 0원으로 처리해주고요. 그 이후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저율 과세를 해줍니다. 또 서민형일 경우에는 이 한도가 400만원까지 확대가 돼요. 그럼 일반형 ISA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코덱스 200 ETF에 투자해서 양도차익 1,000만원과 배당소득 100만원이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발생됐다고 가정하면 ISA 계좌는 일반 계좌와 과세 대상이 동일하거든요. 그 말은 일반 계좌에서 과세되는 건 ISA에서도 과세되고 일반 계좌에서 과세되지 않는 건 ISA에서도 비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배당소득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일반 계좌에 투자했다면 100만원의 15.4%인 15만 4천원의 세금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거죠. 만약 수익이 3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는 공제, 그리고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를 적용해서 9만 9천 원만 내면 끝나지만 일반 계좌는 300만 원에 15.4%니까 46만 2천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ISA가 더 유리한 거죠. ISA는 조건도 단순해서 최소 3년만 유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연금저축을 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하지만 돈이 오랜 기간 묶이는 게 싫다면 ISA를 이용해서 만기를 3년으로 끊고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200만원 혹은 40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은 ISA 가입부터 만기 때까지 통산해서 적용하고요. 1년 단위가 아니라는 것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계좌는 예수금에 대해서 이자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일반 CMA 계좌는 예수금에 대해서 은행 예금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직 절세 계좌는 이런 이자가 없기 때문에 돈이 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땐 금리형 ETF를 이용해서 보완할 수가 있어요. 금리형 ETF는 CD 금리나 코퍼 금리의 이자를 주는데요. 이건 CMA 계좌에서 주는 이자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물론 15.4%의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어차피 CMA 계좌도 이자의 15.4%를 이자 소득세로 내고요. 이건 모든 예적금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좌 자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수단으로 유용하죠. 또 건보료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배당 소득은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민감해하고 계시는데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 모두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에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건 건보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역가입자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혹은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건보료가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는 배당을 절세 계좌로 받아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는 일부러 ISA가 만기가 됐는데도 해지를 하지 않고 소득공제 리셋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 연금소득을 받는 분도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역시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같은 상품이라도 투자하는 계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연금저축계좌는 해외 상품이나 배당 소득이 많은 국내 상품에 유리하지만 양도 차익이 큰 국내 주식이나 ETF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ISA 계좌는 일반 계좌와 과세 대상은 같지만 비과세 한도와 저율과세 혜택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상품의 특성에 맞는 계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은 계좌별 세금 차이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잘 선택한 계좌 하나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고 싶으신가요? 유안타증권에서 신규 고객 이벤트로 기프트콘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유안타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면 치킨 쿠폰을 100% 지급해드리고요. 기존 고객도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면 3만원 이상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본문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방문 경로에 머니 바게트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벤트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